그가 눈을 뜬 것은 시간이 꽤 지나서였다. 아마도 벌써 아침 9시경은 된 모양이었다. 오두막 집에 있는 두 개의 조그만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들이비치고 있었다. 어제의 그 곱슬머리 사나이는 이미 외투까지 걸쳐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새로 끓인 사모바르와 새 술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먹다 남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새 병의 술도 벌써 반 이상이나 들이켠 모양이었다. 미자는 벌떡 뛰쳐 일어났다. 그 순간 이 빌어먹을 놈의 사나이가 또 술에 취해 있음을 형편없이 제정신이 없을 정도로 취해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챘다. 미자는 눈을 부릅뜨고 잠시 동안 사나이를 노려보았다. 사나이는 사나이대로 말없이 교활한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비위에 거슬릴 만큼 태연한 데다가 상대방을 멸시하는 듯 오만스러웠다. 적어도 미자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는 사나이 곁으로 달려갔다. 실례합니다. 실은 나는 아마 이곳 산지기한테서 이미 들으셨 줄 압니다만 나는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중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흥정하고 있는 그 살림의 소유자인 까라마조프 노인의 아들입니다. 거짓말 마라 하고 사나이는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한 의조로 대꾸했다. 거짓말이라니요. 표도로 파블로비치를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표도로 파블로비치라는 자는 이름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무겁게 말했다. 산판을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서 산판을 사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잠이 덜 깨신 모양인데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일린스코에 마을에 있는 파벨 신부가 나를 이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삼소노프 노인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미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라가 부인은 또다시 분명한 의조로 꽥 소리를 질렀다. 미자는 다리가 싸늘해 옴을 느꼈다. 원천만의 말씀을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아마 술이 몹시 취하신 모양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말도 하고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내 녀석은 염색장이야. 천만의 말씀을 나는 까라마조프입니다.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예요. 당신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당신한테 유리한 일이 있어서 매우 유리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산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랴가 부인은 그드름을 피우며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당치도 않은 소리 마라. 내 녀석은 남의 일을 청부받았다가 도중에서 내던지고 만 나쁜 녀석이야. 내 녀석은 악당놈이란 말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오해를 하고 계시군요. 하고 미자는 절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두 손을 쥐어짰다. 랴가 부인은
여전히 수염을 쓰다듬고 있다가 갑자기 교활하게 눈을 반쯤 감으며 말했다. 그보다도 내 녀석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대체 사기를 해도 좋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지?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내 녀석은 악당이란 말이야. 내 말을 알겠나? 밑자는 풀이 죽어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뭔가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것은 밑자 자신이 후에 한 말이다. 순식간에 모든 망설임에서 눈을 뜬 것 같았다. 돌연 한 줄기 횃불 같은 빛이 비쳐서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 후에 그는 말했다. 그래도 나는 분별력이 있는 인간이 아닌가. 그런 자기가 어떻게 그 어리석은 수작에 홀려 이런 일에 끌려들었을 뿐 아니라 거의 24시간 동안이나 랴가브이 같은 녀석의 머리까지 식혀줄 수 있었을까 하고 그는 자기 자신도 이상스럽게만 생각되어 그 자리에 멍청이 서 있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있어. 정신없이 취해 있어. 그리고 아직 일주일쯤은 계속해서 술을 들이킬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을 게 아닌가. 그보다도 만약에 삼소노프가 일부러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라면 그뿐인가. 만약에 그루센카가 아 내가 정말 이 무슨 미친 짓을 했담. 랴가 부인은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만약 다른 때 같았으면 밑자는 분통이 터진 김에 이 바보 같은 놈을 때려 죽였을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때 밑자는 어린애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외투를 집어들어 말없이 입고 나서는 그 오두막을 나와 버렸다. 걷는 방에 있던 산지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 밖에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잔돈으로 50꼬베이가를 꺼내어 숙박료와 촉각과 폐를 끼친 사례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오두막집을 나와 보니 주인은 모두 숲뿐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두막집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오른편으로 가야 할 것인지 왼편으로 가야 할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지난밤에 신부와 함께 이곳으로 올 때 너무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길 같은 것엔 전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삼소노프에 대해서도 원한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이상을 가슴에 품은 채 어디로 향해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비틀비틀 숲속의 좁은 오솔길을 지향 없이 더듬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같아서는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그를 한 주먹에 구꾸라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쑥 빠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럭저럭 그는 숲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추수를 끝낸 벌거숭이의 황막한 들판이
눈이 닿는 데까지 까마득히 펼쳐져 있었다. 아, 절망이로구나. 어디를 봐도 온통 죽음만이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무작정 걸어가며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삭 마차를 빌려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던 어떤 늙은 상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미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미자는 그들에게 길을 물었다. 알고 보니 그들 역시 볼로비아 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몇 마디 주고받은 끝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 미자는 마차에 올라탔다. 3시간 후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볼로비아 역에서 미자는 곧 읍내로 가는 역마차를 준비시켰으나 문득 참을 수 없는 허기증을 느꼈다. 마차에 말을 메우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오믈렛을 주문했다. 그리곤 순식간에 그것을 먹어치우고 커다란 빵 덩어리와 소시지도 남김없이 처치한 후 보드카도 3잔이나 들이켰다. 뱃속이 든든해지자 기운이 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마부를 재촉하여 읍내로 달려오는 도중 그는 그 빌어먹을 놈의 돈을 그날 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틀림없는 새로운 계획을 꾸며냈다. 도대체 겨우 3,000루블이란 하찮은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파탄돼 버리고 말다니. 에이,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하고 미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의조로 혼자 내까렸다. 오늘 안으로 꼭 해결을 짓고 말아야지. 어쩌면 그루센카에 대한 생각, 그루센카에게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않았더라도 그는 다시금 완전히 유쾌한 기분이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상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찔러오고 있었다. 이어코 마차는 읍내에 도착하였다. 미자는 그 길로 곧 그루센카에게로 달려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